추석했지. 공부장첸 추석했지. 긴 연휴 때 또 아버님들의 공격이 또 있을 수 있다면서요? 이번 해가 제일 심할 겁니다. 네. 추석 직전에 시험 다 몰아놨어 지금. 내가 학생이면 연휴 다음에 시험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공부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연휴 전에 시험 있는 학교들이 좀 많아.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겠죠. 아빠가 이제 길게 쉬어. 아빠랑 오래 같이 있어야 돼. 할 말 없잖아요. 솔직히 아들님, 딸내미한테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직전에 시험 쳤어. 완전 토픽이잖아. 야, 이거 시험 어떻게 됐냐? 이 공부는 잘하냐? 이렇게 했을 때 애들한테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억울함. 방어기제. 그러면 애들이 약간 짜증을 내요. 애들이 짜증내면 아빠들이 그거에 반응하는 것 같아. 딸내미가 짜증냈을 때 어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 청소년들은 짜증낼 수도 있거든요. 짜증내면 아, 얘가 짜증이 났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야 너 왜 짜증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애도 삐졌으면 장난을 쳐도 되고. 그래서 유머러스한 아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웃기게 개그맨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다 혼나고 지적질 당할 아이한테 아빠까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평소에 관심 많은 아빠들도 문제긴 한데 아버지들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 삶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의 디테일을 좀 잘 몰라. 근데 그때 솔루션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빠의 솔루션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빠들이 자기 틀리면 또 자기 고집 또 못 꺾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럴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집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요새는 옛날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버지들이 애들이 아빠 싫다고 하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좀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봐야지. 아이하고 갈등을 하진 않는데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건 또 민감하시거든요. 우리 아이하고는 갈등하지 않는데 학원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왜 우리 아이 이거밖에 안 되냐. 자식한테 나온 말도 안 하는데 학원 와서 칼춤 춰.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왜 우리 아이가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아버님은 또 좋은 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네,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어머님들이 약간 더 고집이 세신 거죠? 우리가 맞는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학원 선생님들의 말을 들었어.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다 진실을 말하진 않겠죠. 왜냐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거길 찾아가는 거야. 듣고 싶진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을 해도 정확한지 아닌지 다른 데 가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버님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듣고 바로 판단하죠. 이거 맞는 말인데? 좀 빨리. 아버님을 상담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걸요? 우리 강사님들한테 항상 아버지 동반해서 상담해라 해요. 아버지도 교육의 권한이 있다. 아버지를 배제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집들이 아버지가 교육에서 배제돼 있어요. 애는 내가 키운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들이 교육에 들어왔을 때 또 긍정적인 것들도 엄청 많아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머님들이 성적 때문에 흥분하셨을 때 아버지들이 눌러줘. 딴 데 보내지 마라! 하면서 막.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진짜인 줄 바로 알고 아내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되게 고마워요. 아 그렇게 아버지랑 이렇게 트러블을 겪다가 가출하는 애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치? 근데 뭐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중 게임 하다가 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일할 거면 나가! 이럴 수도 있고 그 애들 어디서 자노? 친구 집 그거 친구 엄마들이 재워주나? 재워주는 집이 있어. 그러면 연락 안 해줘요? 연락해 주시지. 연락은 해주시는데 애한테는 괘씸하지. 왜냐면 엄마한테 허락받고 나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친구가 우리 집에 가출해서 우리 집 왔으면 난 집에 가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잘 그렇게 못하는 게 집에 가라 했을 때 딴 데 갈까 봐. 오히려 안전하게 데리고 있다가 다음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도 내쫓은 적 몇 번 있는데 근데 진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지 아닌지 엄청 궁금해가지고 보내놓고 이게 문 있잖아요. 문에 이렇게 귀 대고 있는 거지. 이것들이 엘리베이터 타나 안 타나. 근데 애들이
진짜 뭐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부모님한테 이제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부모님들이 화나면 이럴 거면 집 나가 이걸 해. 그래서 집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 이럴 거면 집 나가래. 아니 그게 얘기하다 보면 야 여기 내 집이거든 이게 돼 저절로.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야지. 나는 너 집을 제공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내 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내 집이니까 이럴 거면 나가. 이럴 거면 짐 싸서 나가세요가 저절로 나와. 진짜 나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만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나 몇 번 내쫓으려고 한 적 있어요. 액션으로. 그래서 일단 학교 가방을 가져와 볼래? 가방 가져와 봐. 가방 왜요? 제가 무섭거든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면 짐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못 가져가. 그냥 옷 한 벌 정도만 가져가고 가방은 줄게. 그리고 너희 둘이 고민해. 어디 가서 살지 고민하고 나가렴. 그럼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무섭지. 갈 데 어디냐. 화가 나서 당장 나가 이게 아니라 나가야 되잖아. 나가요? 지난주에도 경고했잖아. 저는 한 달 전부터 경고를 하거든요. 쫓아낼 거를 그러니까 예고를 하신다고. 기간을 길게 지켜봐요. 오늘 하루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한 달 전부터 봤는데 한 달 전에도 네가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하루 종일 결국 놀더라. 그리고 내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해야 된다고 책상에 앉더라. 잘 시간인데 그때는 기특해서 봐줬는데 3주 전에도 그러더라. 2주 전에도 그러던데. 너무 무섭다. 이게 무슨 이 오늘- 예고가 너무 무섭다. 오늘 내가 일을 하고 올 거야. 네. 오늘도 그럴 거면 다시 좀 생각을 해볼래? 근데 오늘은 엄마 못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귀신같이 다 해놔. 근데 는 그걸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예고를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규칙을 준수하게 하려면 지금 갑자기 네가 인간이냐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러면 처음 들은 말은 배신감. 근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 처음 얘기한 건 아니야. 네.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얘기해? 아까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전에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 지켜볼게 얘기하고 예고를 하면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해요. 아 오늘은 안 되겠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교육 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도 명절이 7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하는 거지. 아이야, 너는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낼 거니? 혹시 친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그럼 어느 요일에 나갈 거야?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면 훨씬 나아요. 그거를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물어본다. 그 바쁘니까 저도 2, 3주 전에는 못 물어보고 그거는 2, 3주 전에 안 물어봐도 되고 혼날 계획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 아, 혼낼 계획을. 왜냐면 그게 그래서 애들이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한번 나가면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가거든요. 미리 예고를 하면. 근데 당장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라고 하잖아요. 당장 갑자기. 그러면 애들도 한번 내가 이기는지 해볼까? 그러고 이제 충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 지금 여기 너무 답답해. 지금 엄마 하는 상황에 너무 답답해.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 터질 것 같아. 근데 이게 엄마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쐬러 나가는 것도 있어요. 바람 쐬는 겸해서 한번 나가볼까? 근데 명절 전에 바쁘니까 저도 하루 전에라도 얘기해요. 만약에 늦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애들 깨어있으면. 근데 내일부터 혹시 계획이 있어? 너네들이 생각해놓은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친구랑 뭐 하기로 했어요. 영화를 한 편 보기로 했는데 뭐 언제 갈 건데? 이날 아니면 이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좀 정해서 말해줄래? 네가 이날 가면 요 다음 날에는 우리가 할머니 댁에 갈 거고 그걸 미리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놀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놀아도 되나 안 되나. 생각 없이 있다가. 근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훨씬 부드럽게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아이도 생각을 했잖아. 엄마 나 하루 종일 그날은 놀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뭐 한 4일 중에 하루니까 괜찮지 않을까? 너도 명절이니까. 아 근데 하루 종일 놀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너가 선택해서 내일 얘기해 줄래? 친구랑 의논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크게. 어쨌거나 예고할 시간을 사전에 협의된 사전에 것들. 협의, 예고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도 말하면 돼요. 애기 때 이랬거든요. 나 맨날 다 놀 건데요.
그럼 이제 난 타협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안 돼, 강아야. 아침에 한 30분씩 책 보고 네. 그리고 30분 연산 연습해야 돼. 네. 이거는 하자. 그러면 그 정도는 타협을 해주는 거지. 그럼 아침에 좀 짜증나고 하기 싫어도 일단은 앉는 거지. 왜냐면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습관 들이면 좀 훨씬 쉬웠던 것 같아. 또 똑같았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보고 자랐으니까 더 쉬우셨겠네요. 그렇지. 누나가 혼나는 걸 봤지, 걔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맞아요. 큰애가 어마어마하게 혼나는 걸 보고 자란 둘째는 그 행동은 피해요. 분기가 아주. 고집이 세니까 네. 한번 극단으로 가면 이제 저도 고집 센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꼭 이기거든요. 근데 그 애를 이기려면 부모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걔를 무조건 이기겠다는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돼. 만약에 그 상태에서 지잖아요. 네. 그럼 계속 쳐야 돼요. 그럼 교육이 안 돼. 차라리 못 이기겠다. 내가 오늘 힘들고 피곤하다. 네. 그럼 포기하면 돼. 그냥 걔를 그 상태로 놔두면 돼. 항상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부딪히셨으면 꼭 이기세요. 이길 자신 없으면 네. 그냥 피하세요. 두고. 아이들한테 부모를 이기는 경험을 주지 말라고 굳이. 그거 완전 너무 좋은 교훈이다.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고 부모님들 만나면서 얘기 많이 듣다가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한테 다 해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부 다 충동적인 거예요. 그때 충동적인 거. 근데 미리 계획해서 하면 좀 덜하고 그리고 반드시 각오하고 이겨야 되거든. 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걔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내버려 두잖아요. 2시간을 넘게 울어. 짜증이 나면. 근데 부모들은 걔가 목이 나갈까 그리고 이제 신이 빠져서 애가 아플까 봐 중간에 달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놔뒀어요. 놔두면 그냥 나도 앞에 앉아있고 그냥 모른 척 꼭 딴 일 하는 거지. 근데 계속 울어. 내가 그걸 안 봐줬던 이유가 그렇다고 또 혼도 내면 안 돼. 자, 일단 감정이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니까 나중에 진정이 되게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안아주거나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울음으로 표현이 되지만 크면 이제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봐야지. 욕을 하거나 문을 쾅 닫거나 그럼 이제 나도 문을 쾅 닫았거든요. 그럼 저는 더 세게 문을 쳐요. 옆집에 아파트니까 미안하긴 한데 왜냐면 제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쳐요. 열 때까지. 이 문 얘기도 사연이 진짜 많거든요. 학부모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 아빠랑 아이랑 부딪혔다 그러고 엄마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오는 데가 있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면 그냥 준 성인이잖아요. 힘도 그렇고. 아빠랑 아이랑 부딪혔대. 보통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궈버리거든요. 그럼 아버지께서 문을 부숴요. 애를 때리거나. 근데 제가 여쭤봐요. 그게 처음이냐? 처음이래요. 갑자기 그런 거지, 아빠가. 그럼 이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문을 잠그면 안 돼. 화났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하도 더 이기니까 그럼 문을 닫고만 있어도 되냐.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타협을 하거나 그리고 미리 조금 더 유연할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문 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했으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다 큰 성인 같은 애한테 문을 열으라고 이때까지 잠고 있었는데 자기 화난다고 충동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정 파탄 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못 돌아와요. 아버지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이거 진짜 그치? 안 좋은 것 같아. 처음부터 안 참았어야지. 그치? 쭉 참던가. 차라리 못하겠으면 그냥 쭉 참는 게 나아요. 왜냐면 부모님 모르시는 게 뭐냐면 다 큰 애들은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가 키워. 키워야 돼. 근데 갑자기 가정교육이 들어가. 이제 사회가 키워야 되는데 애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가정교육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저학년 때. 대판 싸웠어요. 아들이랑 딸이랑. 한 며칠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썼던 방법은 그거예요. 제가 사과할 부분을 해요, 먼저. 아이가 예측하지 않을 때. 그때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해서 그거 미안해 라고 시작해요. 보통 이걸 안 한다. 부모가 자식한테 사과를 절대 안 해요. 교육이 아니라 그 언어로도 폭력을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게 분명히 있는데 자기 실수는 다 덮어두고 아이만 이제 죄인 만드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과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못했는데 사실 일하면서 부모님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은데 그냥 아이한테 일단 내가 사과할 부분은 있잖아,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조금 좀 말을 못되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했던 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일단 마음이 확 풀려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하고 꾹 참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근데 엄마도 네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너무 상했고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부모는 원래 많이 불안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도 엄마 역할 처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너가 이런 식으로 말을 똑바로 안 해주니까 더 불안해져서 폭력적으로 말을 했어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애가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듣고 있어요. 잘못 배워. 미안한데. 그거 미안한데. 그건 사과 아니야. 그런 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애들도 그런 화법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원장님 잘못했긴 한데요. 맞아. 원장님 말 맞긴 한데요. 그러면 그냥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화법. 그래서 학부모 상담할 때도 부모님도 그런 화법을 많이 쓰시거든요. 원장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럼 이제 네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화법을 똑같이 배워요. 이것도 맞긴 한데 제 말도 맞잖아요 라고 하거든요. 진짜 많이 그러죠. 부모님들한테 어떤 꿀팁이 될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 언어에 잘못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화가 잘못된 거어. 화가 나니까 계속. 그래 화가 나잖아요. 아까 화내서 미안해. 요 정도 사과. 화를 빼면 거기 언어는 다 정당할 수 있거든요. 아이만 잘못했고. 근데 화낸 것 때문에 희석된다니까. 맞아. 애가 면죄부를 받아요.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애 잘못이 사라져. 그것만 남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화냈잖아. 그랬어. 엄마 그때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앞에 거 하나도 없어. 언어가 안 남고 화만 남아. 내가 억울해 지금. 문장은 다 사라지고 화만 남아요. 되게 어렵다 맞죠? 근데 대화할 때도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게 말을 하긴 해요. 갈등이 되게 큰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대화를 시도했는데 터무니없는 말들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억울해 죽겠어. 내가 이렇게밖에 못 키웠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만 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아줬어요. 그냥 말은 못하겠고 닥쳐라 이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랑 대화를 해봤자 그냥 화나는 말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감정을 푸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꽉 안아줬는데 그러면 일단 애가 감정이 확 녹아요. 만약에 우리 애가 가출을 했다 다음날 이렇게 쓱 들어오면 일단 혼내는 건 답이 아니에요. 부모를 시험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막상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안아주면 애가 마음이 일단은 편안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대화를 뭐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날 사랑하나 보자. 그런 거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좋은 말이야.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나 사랑할 수 있어를 계속 끊임없이 테스트하듯이. 아이는 미숙하다. 우리 애가 어른이 아니잖아. 어른이 아닌 아이가 한 거에 대해서 어른이 너그럽게 받아줘야지. 몸이 다 컸다고 정신까지 다 온전히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들을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같이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장친 추석 특집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